알고 있었던 그 시나리오 작가 한 분이 굶어 죽는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. 그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. 내가 과연 영화를 해서 내 가족을 부양을 할 수가 있을까? 먹고 살 수 있을까? 한 달에 20만 원 벌면서 프로듀서 돼서도 쉽지 않겠다. 근데 차라리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월급쟁이 프로듀서가 아니라 내 제작사 차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애터미 하자였어요. 안녕하세요. 스타마스터 이대용입니다. 최악인데요. 최악인지를 몰랐던 삶이었어요. 첫 번째 영화 맨발의 개봉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연봉 200만 원이었어요. 20만 원도 안 되는 삶이었는데 내가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버틸 수 있다. 그 생각만 갖고 거의 이제 5년, 6년, 7년을 계속 살았죠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연봉이 350만 원인가 그래요. 근데 그게 최악인데도 몰랐던 거죠. 그냥 난 프로듀서만 되면 되니까. 그랬었어요. 저희 아버지 이더구 임페리얼님 때문에 이 일을 알아보게 됐는데 사실은 알아보려고 나온 게 아니라 말리러 나왔었죠.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 아빠 또 시작했다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. 평생 다단계만 하시면서 거의 집에서 존재감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, 저한테. 이게 도대체 나쁜 게 뭐냐고 막 오히려 저한테 그러셔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.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집도 없이 진짜 무일푼에서 시작을 하셨고 저도 영화판에서 사실 월 20만 원 받는 청년이 어떻게 이거를 시작할 수가 있었겠어요.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진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에 뭐 배운 게 전혀 없어도 모든 걸 회사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가입비랑 이런 게 없다라는 게 그게 최고의 일단 장점인 것 같아요. 1억 3,800인가? 그 정도 돼요. 너무 웃긴 게 한 달에 20만 원 받던 애가 세금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세금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기가 막히면서도 기적이고 황당하고 그렇죠. 보통 젊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그 공식이 있어요. 엄마 친구, 뭐 친구 엄마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가면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저는 이미 아버지가 다 초토화를 시켜놔가지고 저를 아는 친구들은 이미 니네 아버지가 망한 걸 알고 있는데 너도 이제 이거를 하느냐 인맥이 없는 거예요. 인맥이 뭐 교회에서도 이미 뭐 우리 어머니 보시면은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피하시고 이미 여러 다단계에서 망했던 걸 아는데 이제 아들도 다단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소비자 구축을 하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. 아예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니까. 저는 결국에는 그게 항상 좀 회사에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제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애터미 문화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가 그냥 가짜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 버는 것 같다.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회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있느냐라는 거죠. 그냥 뭐 돈만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뭐 우리 2019년도에 보면 정말 좋은 기사 많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분들한테 애터미의 좋은 기사 물어보면 다 2019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요. 생소맘 100억 기부한 것도 그때고 1억 불 수출의 탑 탄 것도 그때고 굉장히 그때 좋은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. 결국에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. 회사 소개서 있잖아요. 그거를 보시던 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면 회사 부분, 제품 부분 다 봐요. 근데 마지막에 뭘 보셨냐면 다단계 회사가 이렇게 기분 많이 해요 그러시더라고요. 그거에 충격 받았대요. 자기는 이미 좋은 회사,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파트,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내가 왜 애터미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셨거든요. 근데 회사 소개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많은 나눔,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, ESG 같은 거를 신경 써? 진짜 한번 알아볼게요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보다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절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회사의 수준을 보고 나오신다는 거. 네. 회장님하고 아버지가 스타마스터 여행 때,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 여행 때 따라갔던 경험담을 썼어요. 일관적이세요.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숙소를 다 돌아다니세요. 왜 돌아다니시지 했더니 가족들하고 함께 안 하고 있는 리더들을 그 다음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. 성공을 했는데 왜 가족들하고 같이 안 있냐? 당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하고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되면은 성공한 다음에 다 가정이 무너진다.
당신들이 지금 돌아가야 될 때는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. 가정을 굉장히 챙기셨거든요. 근데 몇 년 있다가 로얄 마스터 승급여행 때 또 회장님이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. 그때 아직도 파트너들하고 형제 라인하고 그렇게 지내고 가족들을 소홀히 할 거냐고. 그래서 그날 여행이 중단됐어요. 회장님께서 식당 하나를 빌리시고 앞으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가족들 앞에서 공개해라. 근데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. 아 진짜 겉으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개인 리더 한 명 한 명이 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바라시는 분이구나. 지금도 뭐 마찬가지시지만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.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진짜 회장님 빼놓고는 뭐 말할 수가 없다?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애터미 하기 전에 사실 힘든 거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. 만약 대웅아 너 영화판에서 하루 일했던 것만큼 애터미에서 일한 적 있어? 라고 물어보면 저 없어요. 그렇게 일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영화판에서 정말 새벽 3시부터 나가가지고 48시간 한 번 촬영 나가면 우리 48시간이거든요. 왜냐하면 일당이 비싸요.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기준 일당이 48시간이에요. 감독님이 액션에서 컷하는 날 끝나요. 근데 보통 이틀을 촬영을 하죠. 그리고 일당을 받는데 애터미에서 그렇게 일한 적 있냐?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분들한테도 도대체 애터미에서 얼마 벌고 싶어서 나오셨어요? 그럼 다들 5천만 원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만큼 하루에 일을 하신 적이 있냐?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보다 애터미에서 더 그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? 그러면 대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. 자기가 원래 했던 것보다 그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끝이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보다 과연 애터미에서 더 일을 했었냐라는 거죠. 그러면 다 아무 말 안 하세요.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 저는 굉장히 손해본 게 많았었어요. 시작했을 당시를 따지면은.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트워크를 타사예요. 애터미 하실 때가 아니라 타사 하셨을 때인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경차가 있었어요. 대학생 때. 그 차를 갖다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빈문서를 사채업자한테 대포차로 250만 원에 넘기시면서 아들이 완전히 그냥 채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단계 하시고 결국엔 그것도 실패하셨죠.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. 이런 돈도 없어가지고 거의 몇십 년을 고생을 했고 더 웃긴 거는 저는 이런 거 쓴 적이 없거든요. 이름도 제 글씨가 아니고 지장도 제 지장이 아니에요. 아버지가 멋대로 제 이름 쓰시고 자기 지장 찍어서 제 차를 사채업자한테 대포차로 넘긴 거죠. 네, 아버지께서 성공하신 다음에 변호사 고용하셔서 바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. 근데 참 230만 원?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.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거든요. 결국 애터미가 다 해결해 준 거죠. 이뤄진 거는 사실은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빚 문제였어요.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앞으로 일어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못 누려서 못했던 것들,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새롭게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재미인 것 같아요. 항상 선크림을 하나만 주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제가 판매사 아니었을 때.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인가 선크림을 주문하시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명일동으로 갖다 달라, 자기 일하고 있는 사당역으로 갖다 달라. 그것도 그냥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일 끝날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. 왜 맨날 하나 선크림 시키면서 나 일로 오라 그러고 저기로 가라 그러지? 그래서 그분이 사실 교회 어머니 소개로 소개받으신 권사님인데 전화를 이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. 쌩까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계속 차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사시거나 다른 제품 쓰세요. 그러고 말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한 8시인가? 아버지가 추리링 바람으로 어디를 나가세요. 그래서 어디 가세요? 그때 선크림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권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고 내가 가지고 지금 암사역으로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 제가 아니 아버지가 그걸 왜 나가세요? 제가 나갈게요.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갔다 올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소비자가 다른 데 가서 선크림 사는 거 나는 그걸 못 본다.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정신 차렸어요. 아,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.
그분은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제품만 쓰시지만 뒤에 제가 지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파트너들은 그때 다 나왔던 것 같아요. 어머니의 기도다?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. 근데 이 회사는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그런 상처부터 해서 다 이런 게 치유가 되고 내가 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나 명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회를 공헌을 하거나 자기 개발이 되거나 요새 회사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아 진짜 이거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것 같다 애텀이.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회사는.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돈 못 벌어도 돼 너. 돈 못 벌어도 되는데 이 회사에 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꼭 돈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 회사에 그냥 무료 회원 가입을 한 것만으로도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다? 저는 그게 애텀인 것 같아요.